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내 세계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내년 2월 말까지 신대원 통합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의 한인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최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최초로 유럽 지역에서 장로 임직식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울 은평의 마을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경기도 파주시 사과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구세군이 운영하는 노숙인 생활시설 은평의 마을 생활인들이 경기도 파주시 사과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코로나19로 일손이 모자란 농촌 봉사활동에 함께 나섰는데요. 송주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 사과 농가. 먹음직스런 사과가 가을 햇빛에 빨갛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애지중지 키운 사과를 정성스레 따는 사람들은 구세군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 생활인들입니다. 은평의 마을 먹거리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생활인 이모 씨는 제법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땁니다. 사과가 잘 익도록 햇볕이 드는 쪽으로 사과를 돌려주고 사과 주변 잎도 정리합니다. 이 씨는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향인 목포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싶다는 꿈도 더 간절해졌습니다.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한번 지금 은평의 마을에서 지금 왔다 살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작물을 여러 가지 아주 이 땅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농촌 일손 돕기에는 농협중앙회 봉사단도 함께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파주 사과 홍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파주 사과 맛있어요. 농심으로 돌아가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먹는 새참 맛은 꿀맛입니다. 공간 유식. 지글지글 갓 부친 부침개와 구운 감자 맛은 고향의 맛을 떠오르게 합니다. 파주 사과 농부들 이창환 대표는 코로나19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본격적인 사과 출하를 앞두고 한 걸음에 달려와준 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농가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죠. 들 빨간 데는 돌려줘가지고 밤에 햇빛을 잘 받게 저희 농가들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인력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작업을 못 해줘. 구세군과 농협이 함께한 농촌 일손 돕기는 은평의 마을 생활인 20명과 농협 직원 10명 등 30명이 참여했습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처럼 은평의 마을 생활인들의 자활의 꿈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신대와 무건대, 협성대 등 세계 신학대학교의 신대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2022년 2월 말까지 세계 신대원이 통합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감리회 본부가 직접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감리교는 또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권을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에게만 부여하던 것을 정회원 1년급 이상에게 부여하기로 했으며 평신도 선거인단의 15%를 여성에게 의무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 입법의회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어젯밤 폐회했습니다. 독일의 한인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최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최초로 유럽 지역에서 장로를 임직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최근 창립 26주년 감사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등 8명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이번 임직은 특별히 성결교단 한인교회 최초의 유럽 지역 장로 장립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영은 총회장은 영상을 통해 임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섬김과 봉사로 본이 돼주길 권면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귀한 직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채우십니다. 자랑과 감사는 주님 이름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죽도록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시고 또 목회자를 도와 정성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지난 1995년 지역 유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계기로 시작된 예배 공동체입니다. 유학생들이 머물다 가는 지역 특성상 교회는 통역과 집구하기, 학업 등 유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도우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이화정 담임 목사는 유학생 중심의 교회였기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교인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독일과 유럽에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한국에서 와서 그 지체들을 잘 섬기고 또 양육하고 그들이 이제 목적지가 정해지면 이제 유럽 내, 독일 내에 어디든지 보냈었고요.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게 됐고 그 어르신들이 또 제자 훈련이든 양육을 받고 또 선교하는 데 같이 함께 동참하는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주체로서 동유럽 국가와 무슬림, 난민을 향한 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랍과 아프리카, 시리아 난민 등 독일로 유입되는 이들에게 독일어를 매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수많은 그 외국인들과 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모색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양육과 훈련과 또 선교 사역에 함께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향후 10년, 20년 이 교회가 선교적인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는 앞으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연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연대는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허락한 것은 목사직 세습 금지 조항인 헌법 제28조 6항을 어긴 것이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연대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며 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 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통일 의식 조사를 보면요,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9%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2015년부터 이루어졌는데 2015년도는 69%가 통일이 필요하다 응답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해가 갈수록 점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도에도 71%로 조금 높아졌을 뿐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었고요. 이렇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좀 낮아지면서 북한과 남한이 한 국가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국간이 있으면서 평화 공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7%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통일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들이 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세대별로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950년 이전에 태어나서 전쟁을 겪었던 전쟁 세대에서는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4%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높아져서 1980년대에 태어난 IMF 세대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62%와 71%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젊은이로 갈수록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선택하는 이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관심도도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통일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줄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보면 북한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1%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도에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응답한 비율이 좀 하락세가 좀 정체되는 이런 현상을 빚을 뿐 2015년 이후로 계속 무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 이상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통일이 나한테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북한과의 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게 북핵 문제인데요. 이번 조사에 보면 북한의 위협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별로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국민들은 북한에 코로나 방역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보면 대북 지원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한다에 78%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북한의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의 비율이 높습니다.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4%였고요. 북한이 먼저 요청하더라도 비핵화나 경제협력 등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요청하더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것처럼 소극 지원 혹은 지원을 반대하는 비율이 무려 56%였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런 코로나 지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과 북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읽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CBS 음악 FM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유명 가수들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CBS는 대전시 교육청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을 위로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의 성시화 포럼 메타버스 시대의 한국교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부산 CBS가 음악 FM 창립 10주년 기념 콘서트 원더풀 라디오를 열었습니다. 부산 CBS 음악 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게 돼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CBS 음악 FM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치유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창완 밴드와 하림, 여행 스케치, 박승화 등 굴지의 뮤지션들이 무대에 올라 명곡으로 채워진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대전 CBS가 주관하는 대전 교육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 CBS 성기명 대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선배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음악회는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음악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대전 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됐으며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와 바리톤 여진욱, 소프라노 조용미가 출연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제4회 성시화 포럼을 메타버스 시대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은 메타버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도 붙잡고 또 이러한 그 변혁적인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메타버스를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포럼에서 책 메타버스 교회학교의 저자 김해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음 세대 사역을 중심으로 강연했습니다. 월드비전 부산 연재지회가 2021년 총회를 열고 신임 지회장으로 김도명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실질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를 섬길 수 있도록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신임 임원진 선출을 비롯해 2021년 사업을 보고하고 사역 계획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온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